그래서 이걸 제곱하는 거는 300의 제곱은 9만이죠. 9만. 300의 제곱 9만. 그리고 빼기 2 곱하기 300 곱하기 0.015 되고 플러스 0.015의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요거를 푸는 방법은,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면 9가 됩니다. 2, 3은 600에서 동그라미 2개 지우고 1.5 곱하기 6 하면 요거는 9가 되죠. 9가 되고, 요거 계산하면 15의 제곱은 5라는 값이 나오는데 소수 셋째 자리를 제곱한 거니까 동그라미 3개를 더 붙여주고 여기에 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9만 빼기 9 플러스 이만큼이죠. 그러면 결국은 요 값이 요거라는 거죠. 요거. 그래서 9만 요게 요거니까 요게 요 값이 요거의 값이 요거니까 그걸 빼는 거란 말이에요. 9만에서 이 값을 빼는 거니까 빼고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9만이 없어지고 9에서 0.00 이게 엄청 작으니까 그냥 이 값을 9라고 생각하면 결국 이 분자의 값은 9가 되는 거죠. 9. 분모의 값은 9만이 되고, 그러면 만분의 1 정도가 된다. 이렇게 계산기가 없을 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공식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설명한 방법대로 계산을 하면 만분의 1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일단은 이 사중차 이런 건 없고요. 반송차 이런 건 없어요. 1, 2, 3 요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요 두 개는 동일 시각에서 구하는 거예요. 동일 시각에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위성이 있고 수신기가 있을 때 동일 시각 내에 이렇게 신호를 받고 이렇게 신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방정식이 하나 생기고 이렇게 방정식이 생기죠. 그렇게 차이가 1중차입니다. 1중차. 2중차는 뭐냐면 동일 시각에서 두 번째 위성, 첫 번째 위성 말고 이렇게도 첫 번째 위성, 두 번째 위성이라고 했을 때 똑같은 시간에 요 수신기에서는 이렇게도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수신기에서는 요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 있지만 요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위성으로 받은 신호, 얘의 차이가 아까 1중차라고 했죠. 그 1중차로 나온 그 식과 요 위성과 요 위성으로 그 방정식의 차이가 역시 마찬가지로 1중차라고 했죠. 1중차. 그 1중차로부터 나온 요 식과 요 식으로부터의 차이가 2중차예요. 2중차. 그럼 3중차는 뭐냐? 3중차는 뭐냐? 시간이 흐른 다음에 1중차와 2중차는 딱 멈춰 있을 때 동일 시각에서의 관측값을 가지고 만든 그 차이, 그게 1중차 또는 2중차인데, 2중차는 1중차식 두 개를 또 뺀 게 2중차라고 그랬어요. 근데 3중차는 이렇게 한번 구하고 요 위성이 또 이동을 하죠. 요 위성이 시간이 지나면 첫 번째 위성은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두 번째 위성은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또 식이 만들어지죠. 똑같이 또 요 시간대에 식이 만들어지는데, 요 시간대의 식 빼기 요 시간대의 식을 빼면 그렇게 만들어진 식을 3중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중차는 어떠한 시각과 그 다음 시각, 그러니까 연속된 것보다는 어떤 시각과 그 다음 시각에서의 차이로 만들어진 그게 3중차가 되고,
이중차나 일중차는 동일 시각에서의 관측값을 가지고 만든 그게 일중차 또는 이중차가 된다고 했는데, 이중차는 특별히 일중차식 두 개를 또 빼서 만든 게 이중차다라는 거죠. 이중차. 두 번 뺐다. 일중차는 한 번 뺐다. 삼중차는 어떠한 시각에서의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각에서의 그 두 식의 차이로 만든 식이 삼중차다. 어렵네요. 제가 설명하고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차와 기차에 대한 거네요. 이거 이제 수준 측량과 관계가 된 건데요. 기차는 대기 굴절에 의한 오차예요. 그리고 구차는 지구가 둥그렇기 때문에 발생되는 오차인데, 그냥 우리가 이거는 낮게 높게로 하면 되겠죠. 기차는 그냥 기차, 육지를 달리는 기차로 생각하면 되고, 구차는 그냥 구름이라고 생각하면, 구름은 높이 있고 기차는 구름보다 낮게 있죠. 그래서 기차는 낮게, 구차는 높게 조정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차는 대기 굴절에 의해서 발생되는 높이 오차를 기차라고 하고, 구차는 지구가 둥그렇기 때문에 발생되는 오차를 구차라고 한다. 지구 타원체와 지오이드의 설명. 쉬운 것 같은데 전 틀렸어요. 지구 타원체는 장방경과 편평률, 그렇죠? 지오이드는 등포텐션 면으로 정의한다. 이 등포텐션 면은 높이가 똑같은 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요. 정의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지오이드면은 지구 타원체를 기준으로 해서 대륙에서는 높죠. 타원체가 있고 타원체 위에 지오이드, 이게 지오이드 고라고 그랬죠. 그 위에 지표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대륙에서는 타원체보다 높고 해양에서는 낮다. 2번도 맞는 거고요. 3번, 지구 타원체의 크기와 형상은 지표의 형상의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것도 저는 맞다고 했는데 답은 이게 틀리다고 그랬어요. 4번, 타원체의 법선과 지오이드의 법선 차이를 연직선 편차라고 한다. 이건 확실히 맞는 거고, 이것도 확실히 맞는 거고 확실히 맞는 건데, 한 번이 조금 아리까리하긴 했어요. 지구 타원체의 크기와 형상은 지표의 형상의 기준으로 결정한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해설을 보니까 지구 타원체의 결정은 기하학적으로 정의하면 요거죠. 장방경과 편평률, 그 의미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반지름, 부피, 면적, 반경, 편평률, 측정, 표준 중력, 이런 것 등을 이용해서 지구의 크기와 형상을 결정한다. 이런 뜻이네요. 이런 뜻. 그래서 보다 명확하죠. 이건 조금 불분명하죠. 조금.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3번이 그나마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쉽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이거는 계산기로 하면 쉬운데 실제 수계산으로 하면 조금 짜증나는 문제가 됩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여기도 지금 그림에 설명이 나왔는데, 공식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게 아니고요. 이 경사거리를 측정했더니 이게 25라는 거예요. 25. 근데 여기가 높이 차이가 얼마냐면 이게 5m라는 거예요. 이 수평거리 값, 이걸로 보정할 때 얼마큼 보정해야 되냐는 건데, 이게 지금 요 거리는 어떻게 돼? 이 직각이니까 25의 제곱 빼기 5의 제곱 하면, 루트 하면 이 수평거리가 나오잖아요. 이 수평거리는 계산을 하면 계산기로 하면 24.49 얼마 이렇게 나와요. 24.49 얼마. 그러면 25에서 이걸 빼면 0.5 정도 되죠. 약 0.5. 그래서 25에서 0.5를 빼면 이 24.49가 나와서 3번으로 계산기로 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계산기를 이용하지 않고 하려니까 이게 이제 좀 쉽지 않죠, 이게. 그래서 여기 지금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식이, 예, 수평거리 계산은 L 빼기 2L 분의 H 제곱.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음?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요거, 예, 요게 이제 요걸로 하면 요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계산기를 이용하게 되면 되게 간단한 문제라 이거죠. 정사거리로 25m였다. 그러면 이 수평거리는 얼마냐? 계산하면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 루트하면 이게 나오죠. 그러면 25에서 얼마큼 보정을 하면 이 값이 나오냐? 이거에서 이거 빼면 이게 되는 거거든요. 야, 이거는 답을 1번이라고 했네. 3번이 맞겠죠. 3번. 세계 칙칙이 도입에 대한 우리나라 기준 좌표계는 물론 이제 DRS80이 타원체.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조금 이거는 애매해요. 이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의제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타원체는 GRS80이다. 그렇게 외워두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3년에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는 이의제기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오면 이제 바로 이의제기 들어갈 수 있죠. GRS80으로 외워두는 게 좋겠습니다. 예, 데오드라이트 조정 조건 쉽지 않네요. 이런 문제는 일단은 수평 수직축은 수직이 돼야 되겠죠. 시준축과 수평축, 시준축과 수평축. 위에서 보면 데오드라이트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망원경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있을 때 수평축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이거와 시준축, 이 축, 이게 직각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이게 하늘에서 본 겁니다. 하늘에서 봤을 때 이제 망원경이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요게 수평축과 시준축은 직각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기포관축과 수직축. 기포관은 수평을 맞추는 거잖아요. 기포관은.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기포관축. 그 다음에 수평축과 기포관축은 평행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수평축과 수직축이 수직이 되고 기포관축도 수직축과 수직이면 기포관과 수평축은 평행이 돼야 되겠죠. 자, 시준축과 수직축. 시준축이 요거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색깔을, 검정색, 파란색? 시준축이 요거라고 했는데, 이 시준축은 수평축하고는 직각이 돼야 되죠. 근데 만약에 시준축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 수평축과 직각이 아니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자, 옆에서 봤을 때 데오드라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삼각대가 다리가 있겠죠. 망원경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시준축과 수직축은 이거죠. 이게 수직축이죠. 수직축과 시준축이 이렇게 수직이 돼야 되는데, 시준은, 우리 생각해보면, 시준은 여기 90도만 바라보지 않잖아요. 이렇게도 시준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바닥을 시준할 수도 있고 하늘을 시준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수직과 90도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시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번은 이게 조정 조건이 아닌 거죠. 시준축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수직축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죠.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저는 이제 우연오차 최소 제곱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해설을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네요. 자, 해설을 한번 볼게요. 해설에 평균 제곱오차 n의 n-1분의 v제곱 루트, 이거는 이제 최하값에 대한 표준편차죠. 개개 관측값에 대한 표준편차는 n이 하나 빠지는 거죠. 근데 여기 n이 들어간 것은 최하값에 대한 표준편차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n의 n-1분의 시그마 제곱. 그래서 여기에서 요 부분 같은 정확도다라고 하면
요게 동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요게. 예. 같은 정확도다라고 하면 요게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n분의 1의 루트로 바뀌는 거예요. 요 식이 평균 제곱오차 최하값에 대한 평균 제곱오차 식은 원래 n의 n-1분의 v의 제곱 시그마 v의 제곱 이렇게 루트로 했는데 n-1분의 v 제곱이 같은 정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요 식은 루트 n분의 1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루트 n 대신에 9가 들어가죠. 9분의 1이 요게 0.6초다라는 거죠. 이게 0.6초. 이게 되는 거고 이쪽에서는 n분의 1이 0.3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요 n이 얼마가 되냐면 여기에서 36이 돼야 되죠. 36. 이게 36. 왜냐하면 자 루트 36분의 1은 이거를 정리하면 얘는 여기 요걸로 표시하면 9분의 1 곱하기 4 이렇게 쓸 수 있죠. 9, 4, 36이니까. 그래서 4를 바깥으로 빼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루트 9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9분의 1이 뭐라고 했어요? 루트 9분의 1이 0.6초라고 했으니까 요 0.6초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0.3초가 되는 거죠. 이렇게 0.3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4번이 되겠네요. 4번. 풀이 방법을 조금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네요. 이런 문제들은. 지오이드고 구하는 식인데요. 이거 좀 새로운 문제죠. 법령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법령을 한번 보니까 GNS에 의한 지적식량 규정 표고의 계산에서 소구점 그 다음에 보정 지오이드고 소구점 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봤는데 일단 첫 번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 법령을 보고 외우면 되는데 그 외우기 전에 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해를 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확실하게 이해한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표면이죠. 지표면에서부터 타원체 면의 높이는 0이라고 그랬어요. 이 0에서부터 지표면까지가 타원체고라고 그랬어요. 타원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표고라고 하면 지오이드 면에서부터 요까지가 표고예요. 표고. 정표고. 표고. 이거는 타원체고. 타원체. 그러면 여기는 뭐냐? 여기는 지오이드고란 말이에요. 지오이드고. 그래서 표고는 결국 타원체고에서 지오이드고를 뺀 게 표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표고는 타원체고에서 지오이드고를 뺀 게 표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구점 표고는 소구점 타원체고에서 보정 지오이드고, 어쨌든 보정이 됐든 뭐가 됐든 지오이드고를 빼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요. 법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좀 건너뛰고요. 좀 이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가 3번 보정 지오이드고. 보정 지오이드고는 뭐냐면 보정 지오이드고는 일단 소구점의 지오이드 모델. 그래서 소구점에 대해서 하늘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위도가 뭐 37도, 경도가 뭐 127도라고 하면 이미 이 점에 대해서 지오이드고가 얼마다라고 이렇게 다 명시를 해놨어요. 다시 한번 위도 37도, 경도 127도다 하게 되면 이 지점에 대해서 지오이드고가 얼마다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측량을 하면 타원체고가 나오는 거죠. 그거에서 지오이드 모델을 빼게 되면 표고가 그냥 산출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지오이드 모델이란 얘기고요. 그 지오이드 모델로부터 얻어진 지오이드 고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보정 지오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지점에서의 지오이드 모델, 예. 기지점 지오이드고, 기지점은 정표구를 다 알고 있으니까 기지점에서 GPS 관측을 하면 타원체고도 알고 있고 정표구도 알고 있으니까 지오이드 높이도 알게 되는 거죠. 지오이드 높이도. 그래서 여기 고시된 지오이드 높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지점에 위도와 경도가 있으니까 그 지오이드 모델로부터의 지오이드 높이가 있겠죠. 근데 요거나 거의 같은 값이기 때문에 요 가로 안의 값은 0이라고 보면 된다 이거죠. 0. 예, 0. 어쨌든 보정 지오이드 높이는 소구점에서의 그 구하려고 하는 측점에서의 그 지오이드 모델의 높이이기 때문에 이건 이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돼요. 요거는. 예. 4번은 뭐냐면 보정 지오이드고는 소구점 타원체고, 지오이드고는 그 법규에서 봤을 때 요게 거의 뭐라고 그랬어요? 0에 가깝다라고 그랬죠. 0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고시된 지오이드고, 즉 기지점은 성과가 고시가 되니까 그 지오이드고도 고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성과 위도와 경도가 있으니까 지오이드 모델로부터도 지오이드고를 얻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둘 차이는 거의 동일 지점이기 때문에 같은 값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0이 되기 때문에 이게 0이 된다고 보면은 지오이드고는 타원체고와 같다? 이거는 확실하게 틀린 답이 됩니다. 자, 2번은 뭐냐면 규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규정이 좀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규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 여기죠. 여기 소구점 표고는 표고점 표고 플러스 타원체고 빼기 소구점의 타원체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구점과 표고점은 이제 기준점이라는 얘기예요. 기지점의 정표고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기지점이란 말이에요. 기지점. 자, A점이 기지점이고 B점이 소구점 구하려고 하는 점이에요. 그럼 정표고가 만약에 200m였다라고 하면, 예, 이게 200m였다라고 하면, 예, 200m고 타원체고는 300m였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0m가 되는 거죠. 예, 300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소근점으로 와서, 그러면 여기 300에서 200 빼면은 지오이드고가 100m 정도가 되는 거죠. 100m 정도가. 자, 요 밑에 있는 것은 타원체면이 되는 거죠. 타원체면이기 때문에 여기에 높이는 0이죠. 타원체면. 출발점이니까 여기에 높이는 다 0.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의 타원체고가 소구점의 타원체고가 요거고요. 표고점의 타원체고는 300이고요. 이게 300이죠. 300. 300. 자, 소구점의 표고는 모르죠. 이게 모른다 이거죠. 그 다음에 표고점의 표고는 여기에 200입니다. 200. 그러면 표고점의 타원체고 200에다 300을 더하면 이게 500이란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만큼이 500. 자, 500이란 값이 나오고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거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소구점의 표고 플러스 소구점의 타원체고도 500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500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이쪽 넘기게 되면. 근데 그렇게 되면 500이라는 값이 나온다고 하면 A하고 B가 높이가 똑같다는 얘기죠. 거의 A하고 B가. 그래야 500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도 소구점의 표고가 200이 돼야 되고 타원체고가 30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소구점 표고 플러스 소구점 타원체고가 500이 되고 표고점의 표고
플러스 표고점의 타원체고 300에 500에 이렇게 돼야 만족하는 거잖아요. 이건 조금 의미가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뭔가 잘못됐어요. 이게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 이게 부호가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타원체고를 쟀더니 300이었어요. 여기 타원체고를 쟀더니 200이었어요. 그러면 높이 차이가 얼마예요? 100이라는 값이 차이가 나죠. 100. 100m라는 값이 여기가 낮다라는 얘기죠. 낮다. 그때 여기에 표고점의 표고, 정표고가 100m였다 라고 하면 여기에 정표고는 0m라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이쪽에 GPS 측량을 했더니 GPS 높이, 즉 타원체고가 300m였어요. 기준점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미지점, 소고점에 대해서 GPS 관측을 했더니 타원체고가 200m였어요. 그러면 기지점과 미지점에 대한 차이 값이 100m 낮다는 얘기잖아요. 높이가 100m 낮다는 얘기예요. 그거하고 똑같이 여기에 그럴 경우에 여기에 정표고가, 즉 표고점의 표고가 100m라고 하면 여기에 높이는 타원체고가 300에서 200이니까 정표고가 100일 경우에 여기는 0m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 의미는 맞는 거죠. 이 의미는. 자, 그러면 이렇게 따지고 보면, 자, 소고점의 표고 플러스 자, 여기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 자, 요거를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1이 넘기게 되면 소고점 표고 플러스 소고점 타원체고는 표고점 표고 빼기 표고점 타원체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소고점의 표고 플러스 소고점의 타원체고는, 예, 표고점의 표고 플러스 표고점의 표고 빼기 표고점의 타원체고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되면 한번 잠깐만. 예, 여기 잘못했네요. 여기 가로가 있었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정리하면 소고점의 표고, 여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빼기 소고점의 타원체고가 되는 거죠. 이거는 표고점의 표고 빼기 표고점의 타원체고가 되는 거죠. 앞에는 소고점의 표고, 뒤에는 타원체고, 표고점의 표고, 표고점의 타원체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고점의 표고가 0이고 0 빼기 소고점의 타원체고가 200. 예. 이거는 표고점의 표고가 100 빼기 표고점의 타원체고가 300. 그러면 두 개의 식은 성립하죠.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00.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제가 기회가 있을 때 관계 기관에 문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법규에서는 지금 플러스로 돼 있어요. 플러스로 돼 있는데 아마 이게 지금 잘못됐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네. 지금 확실하게 틀린 건 4번은 확실히 틀렸고요. 2번 법규에서는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2번도 법이 조금 틀린 것 같다라는 거죠. 예. 갈수록 오차에 대한 설명이 어렵게 나오네요. 예. 이것도 이의제기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연 오차는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제거할 수가 없어서 최소제거법으로 최악값을 구한다. 맞습니다. 정확도는 관측의 정교성이나 군질성과 관련이 있다. 당연히 관련이 있지 않나요? 예. 관측의 정교성, 얼만큼 참값에 정교하게 근접했냐, 또는 한 번은 이렇게 하고 한 번은 이렇게 하고 한 번은 이렇게 하면 이건 의미가 없죠. 얼마나 균질성 있게 가깝게 접근을 했냐.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답은 이게 틀렸다고 그랬어요. 정오차는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거할 수 있다. 맞고요. 확실히 최소제거법은 조건반영식과 관측방정식에 의해서 최악값을 산정한다. 뭐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2번도 틀린 말은 아닌데 굳이 이제 이게 왜 2번이 틀린 거냐라고 하면, 정확도는 참값에 근접해야 됨과 동시에 균질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는 오화로 된 거거든요. 이나 이걸로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확도는
창가스에 근접해야 된다. 요건 맞는데 이거나 또는 균일하게만 하면 된다. 그런 뜻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균일하게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균일하게만 하면 된다.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관측이 정교해야 하고 균일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확실히 맞는 건데 OR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랬는데 이게 관련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정교성에도 관련이 있고 균질성과도 관련이 있죠. 당연히 정확도는.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완벽하게 틀리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모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예, 이 문제는 좀 너무 복잡하네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문제가 너무 조잡해요. 이게 지금 각 A, B, B가 125 들어가겠는데 0.8 이런 것도 좀 그렇고요. 어쨌든 한번 보면 방위각이거든요. VAB, A에서 여기에 대한 방위각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근데 AP, 여기까지의 방위각이 주어졌어요. 얼마냐면 320도 10분 10초. 네, 이게 320도 10분 10초. 그래서 여기에서 요만큼만 플러스 하면 여기에다가 요만큼만 플러스 하면 예, 요 방위각이 나오는 거죠. 근데 색깔을 좀 바꿔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각을 알고 있어요. 얼마냐면 60도 20초라는 거죠. 60도 20초. 60도 20초. 그래서 이 파란색에서 요만큼의 각을 빼면 요걸 빼면 결국 분홍색의 값이 나오고 이거에다가 더해지면 예, 방위각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이게 귀심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이 길이에 비해서 매우 작다라는 거죠. 20cm니까 이게 0.2m죠. 자, 그러면 예, 요거를 매우 작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라는 거죠. 2km, 2000m, 2000m고 여기가 0.2.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여기 세타라고 했을 때. 자, 2000 곱하기 세타 곱하기 180분의 파이는 0.2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세타는 0.2 나누기 2000 곱하기 파이분의 180은 206 265초죠. 예. 근데 여기 하나 이쪽으로 옮기면 동그라미 되고 약분하면 1, 약분하면 1 만분의 206 265초 즉 약 20.6초니까 21초 정도 된다 이거죠. 21초 정도 된다 이거죠. 뭐가? 여기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라 했어요? 60도 0분 20초라겠죠. 그래서 그냥 요걸 21초지만 20초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색깔을 파란색. 네.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값은 약 60도다라는 거죠. 60도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60도 정도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라고 했어요? 320도 10분 10초. 거기다 60도를 더하면 380도 10분 10초가 나오는 거죠. 근데 360 넘어가니까 빼주면 20도 10분 10초. 그냥 계산기 없이 계산으로 했을 때. 근데 20도 이거에 가까운 값은 1, 2, 3, 4 중에 1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게 나올까요? 네.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계산기 더 명확하게 어떤 값들을 제시해 주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예. 수계산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4초 틀리면 답이 없다가 맞는 게 되는 거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거 이의 제기하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2018년도 서울시 지적 측량학 문제네요. 좌우선 수차에 대한 설명인데요.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좌우선 수차. 좌우선 수차는 도북과 자북이 아니고 진북의 차이예요.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하면 좌우선 수차는 자, 좌우선일 경우에는 도북과 진북이 똑같은 거예요. 도북과 진북이
도북이나 진짜 북쪽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동서로 멀어질수록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서로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됐다라고 봅시다. 네. 요 분홍색은 도북이에요. 도북. 지도상의 북쪽. 요거는 좌우선에 일치했다라고 하면 요때의 경우에는 도북일 수도 있고, 예, 진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진북. 예. 그러면 좌우선 숫자는 뭐냐? 이 좌우선상에서 내가 여기 A하고 B 이렇게 직선이 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A하고 B 직선이 있다 라고 했을 때 A점에서 무슨 색으로 해야 되나? 예. A점에서 이쪽 진짜 북쪽 선은 요 방향이죠. 요 방향. 예. 그러면 이게 요거는 도상의 북쪽이죠. 도북이죠. 방향각은 도상의 북쪽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잰 각이 방향각이고, 방위각은 진짜 북쪽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잰 각이 방위각이에요. 그래서 도상에서 요 진북선에 대한 요거는 뭐냐라고 하면 진북 방향각이라는 거죠. 요거라는 거죠. 진북 방향각. 방향각은 도상의 북쪽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그거 반대. 그거의 반대. 요거의 반대. 요쪽이 뭐냐면 좌우선 숫자예요. 좌우선 숫자. 그러니까 절대값은 똑같은 거예요. 부호는 반대, 서로 반대. 이게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이쪽에서도 똑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예.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 A에서 진짜 북쪽은 요 방향이죠. 요 방향. 예. 그러면 진짜 북쪽에 대해서 도상의 북쪽까지 요거는 뭐라고요? 좌우선 숫자라고 그랬습니다. 좌우선 숫자 플러스죠. 그렇죠? 예. 시계 방향으로 재니까 요거의 반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요거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진북 방향각은 마이너스 또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에 대한 값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요 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측점이 측량 원점은 좌우선상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38도 여기가 125도다 라고 하면 서로 교차점이 측량 원점이죠. 측량 원점의 서편일 경우에 이렇게 관측이 됐을 때 좌우선 숫자는 도북을 기준으로 이게 진북 방향과 이게 좌우선 숫자니까 마이너스. 동편일 때는 이쪽이 경우 원점에 대해서 동쪽에 있을 경우에는 도상의 북쪽에 대해서 진북은 마이너스. 진북에 대해서 도상의 북쪽은 플러스. 이게 플러스가 좌우선 숫자라고 했죠. 그래서 2번이 확실히 맞는 거죠. 이거는 도북과 진북의 차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부호가 서로 반대 방향이고 좌우선 숫자는 동쪽과 서쪽으로 멀어질수록 커지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더 커지는 거죠. 이게 더 커지는 거죠. 그죠? 멀어질수록 요 각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이 문제 앞에서 한번 다뤘었죠. 시각과 그 다음 시각은 3중차 또는 적분이상차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작년에 이런 문제도 나왔었네요. 기사시험에도 한번 나왔던 건데, 표구가 626, 여기 밑에 설명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구할 수도 있고, 이게 620, 660이니까,
평균은 640m가 되죠. 640m. 640m. 지금 여기 반경이 640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 여기가 6400이라는 거죠. 6400. 6400 km니까 동그라미 3개 더 붙이면 미터가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640, 평균 표고가 640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되냐면 6400640이 되죠. 6400640m가 된다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 A점과 B점의 거리가 얼마라고요? 500m다 이거죠. 500m. 이렇게 했을 때 기준면상 여기에서의 거리는 얼마냐? 이거 비례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비례식으로. 그러면 한번 세워보면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6400000 대 x는 그렇죠? 6400640 여기 0이죠. 네, 500.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x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계산기로는 금방 구하는데. 그러면 한번 써보면, 자, x는 어떻게 됩니까? 6400640이 되고요. 여기는 6400000 곱하기 이쪽에 50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일단 하나 없애고 여기 하나 없애고 2로 약분되나 2? 6으로 4? 8, 60 8로 약분이 되네요. 8. 자, 8로 약분하면 8, 64 8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는 8, 64 0, 0, 0, 8이 되죠. 자, 조금 더 약분해 볼까요? 8로 또 약분이 되죠. 8 78 0, 0, 0, 0, 0 여기도 1, 0, 0, 0, 1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요거 지금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계산기로 먼저 한번 답을 한번 해보고 해볼게요. 계산기로 하니까 답이 3번 딱 나오는데요. 계산기로 하면은 이거 계산하면 답이 3번이 딱 나오거든요. 그냥 해볼까요? 5에 그러니까 500만이죠. 500만 나누기 1000일 500만 나누기 1000일 이거 계산하면 맞추는 거거든요. 500만 나누기 1000일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는 안 되고 여기가 들어가겠죠. 4가 들어가겠죠. 여기 5만이니까 여기가 4가 들어가겠죠. 499까지는 맞겠죠. 4 하면 4 내가 이거 6 9 0이니까 9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9일은 9 0 0 0 1 5 9 0 또 9 하면 9 0 0 0 9가 되죠. 1 0 9 5 한 번 더 9 하면 9 0 0 0 9가 되고 5 0 0 1 0 이렇게 되니까 약
예, 5 정도 되겠죠. 5 정도. 예. 그러면 50005가 되니까 50005가 되니까 3번이 계산이 되죠. 여기 나눗셈 하면 되는데,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런 것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응? 예. 계산, 나눗셈 계산, 계산기가 없으니까 예. 이렇게 풀으면 되는데, 여기 밑에 해설을 보면 식으로 해서 풀었어요. 예, 식으로 해서 풀었는데 이거는 조금 그렇고, 아까처럼 그렇게 비례식으로 해서 풀면 됩니다. 계산기로 하면 금방 나오는데 수계산으로 해야 되니까 조금 어렵죠. 예. 일단은 이게 나오니까 한번 여러분도 수계산으로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 기출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큼 문제는 다 했거든요. 관련 문제들은 다 했으니까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는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